한국 철강에 도전했던 중국과 일본이 최근 엄청난 반전 상황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막대한 철강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일삼아 왔습니다. 한국 철강 업체들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국이 최대의 실수를 했는데 호주의 무역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보리 소고기 수입 중단에 이어 10월 석탄 수입까지 중단했지만 전체 수입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호주산 철광석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호주가 중국으로 수출한 철광석은 무려 118조 원으로 나타났죠. 호주는 세계 철광석 교역의 5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은 해상 운송 철광석의 3분의 2 이상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치명타를 당한 건 지난해 상반기 톤당 80달러 수준이던 철광석 가격이 지난달 178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전력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에도 대체 공급선을 찾지 못해 낭패를 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호주와 비교해 운송비가 많이 들고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작년 내수시장 석탄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고 한겨울 전력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반면 호주는 남아도는 석탄을 한국에 싸게 공급했고 한국 업체들은 철광석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본 중국은 최근 감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수출 증치세 환급 정책을 폐지하겠다고도 선언한 것입니다.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13% 수준의 관세를 환급받는 정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중국 업체는 철광석 가격 급등과 이윤 감소로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겉으로는 206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철강 생산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수출 빈자리는 한국 철강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한국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던 일본 철강사들도 엄청난 반전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2019년 한 해에만 4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올해에도 실적 악화에 빠져 1기의 고로를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철이 운영하던 14개 고로가 10개로 감소하는 상황이죠. 아변 등 가공 라인을 통폐합하고 약 3,000명에 이르는 직원 일부를 전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남아도는 철강을 한국에 싼값으로 떠넘기며 재고를 소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8월까지 일본산 H영강은 전년보다 55%나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타국가에 비해 30달러가량 싸게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에 싸게 넘긴 후 철강 제품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죠. 일본 제철이 싸게 내답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내에서의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가전, 조선 등에서도 한국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통 건설용과 제조업용으로 각각 2천만 톤씩을 내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 연기 및 축소로 건설 수요마저 급감한 상태이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도요타에게까지 외면받고 있습니다. 2015년 자금난에 빠진 일본 제철이 도요타 주식을 먼저 매각했고 최근에는 도요타마저 일본 제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동안 전략적 지분 교환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 일본 정부가 탈석탄을 밀어붙이며 2030년 중반까지 화석연료 차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도요타 사장은 이대로라면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력 민영화로 비싸진 전기값 등으로 일본 내에서는 전기차를 운영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일본 제철을 버리고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스틸로부터 전자강판 일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 사장도 연구개발에만 10년, 20년이 걸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밀려버린 것입니다. 일본 제철은 지난해 미국 자동차용 강제 공장 2곳을 매각하며 해외 사업도 몰락 중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 1조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국 철강사들은 일본 제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초 세계 최강 아르셀로미탈이 31% 감산하고 일본 제철이 28% 감산할 동안
포스코는 유연 생산 체계로 전분기 대비 14% 감산으로 버텼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철강사와는 다르게 고로 가동 중단도 최소화했고요. 10일만 가동을 멈춰도 재가동에 3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철강 수요가 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4월 12일 발표된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엄청났습니다. 매출액 15조 9천억 원에 영업이익 1조 5,500억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20%나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도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르셀로미탈과 일본 제철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와 2.5% 수준인데 올 1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3.8%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에도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2배인 5조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살아나자 후판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4일 조선사들과 톤당 10만 원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조선업황 부진을 고려해 후판 가격을 3만 원 인하하고 하반기 동결시켰지만 12월부터 조선업황이 회복돼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1분기 한국이 수주한 조선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조선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 수주가 전무한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요입니다. 한국 조선 3사는 현재까지 123억 달러어치를 수주한 상태입니다. 신조 성가지수도 130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회복됐고요. 선종별로 30만에서 200만 달러가량 가격이 인상된 것입니다. 즉 한국은 철강이나 조선업 모두 윈윈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가전 수요까지 폭증해 철강업체가 풀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의 1분기 실적은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또한 TV가전 등이 선전하며 9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기아차와 현대차도 선전하고 있어 자동차 강판 가격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의 주가도 작년 저점 대비 250% 가까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포스코 제품은 뛰어난 경쟁력으로 벤츠, 토요타, 폭스바겐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토요타 본사에는 2018년 1월부터 공급된 상태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포스코의 고품질 전기도금 강판을 달라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아우성이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포스코가 생산한 AHHS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1.1톤 정도의 철강 제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고로에도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시도했던 연구가 최근 결실을 맺은 것인데 연간 8만 5천 톤의 쇳물을 추가로 뿜어내는 등 5% 상당의 생산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노열과 송풍량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고로를 제어하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AI 시스템은 멕시코, 인도 등 해외 14개 공장에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제철과는 다르게 2050년 탄소 중립에 척척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CO2 발생 저감 기술 개발과 저탄소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 실현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평가는 외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포스코는 WSD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습니다. 11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현대제철도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8,7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3월 일본 제철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향후 일본 제철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반도체에서 추월당해, 제철에서 추월당해 자화자찬하는 사이 국력이 떨어졌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해진 대한민국 철강, 일본과 중국이 과연 넘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